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와이키스 유경식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속으로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언젠가는 꼭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오늘 말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이 제목을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음악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제 친구를 보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제 선배나 제 후배나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음악가들 어떻게 사는지 외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한국인이든 아시안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애기들 피아노 레슨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독일 애기의 엄마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학교의 슐 시스템, 그러니까 학교에 가르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독일인들이 한국인을 봤을 때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좀 그 라이스퉁스 에어폴크 und 이제 드룩 그러니까 라이스퉁스드룩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라던가 성과에 대한 그 성취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를 어떻게 사실 우리가 한국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몇 년을 있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처럼 그런 엄청난 압박, 엄청난 압력,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정말 작은 정말 그 개미 구멍 같은 그 작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라던가 그게 시달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독일인들의 시선에 봤을 때도 그게 엄청나다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가서 뛰어놀거나 자기의 의견을 말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한다거나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이제 토론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내가 음악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사회가 어렵고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저도 그런 사회를 살아왔고 저도 그렇게 대학을 갔고 했다는 걸 이제 참 느끼면서 참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을 왜 하냐면요. 이제 사실 또 수능의 시기가 오고 또 수능이 지나면 이제 대학 입시를 보게 되고 대학 입시를 보면 어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 대학에 어디에 진학을 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피아노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말쯤에 베토벤 소나타를 처음 쳐봤고요. 쇼팽 에뛰드를 처음 쳐봤어요.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중3 때 개원예고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개원예고를 가려고 하다가 선화예고로 한 7월, 8월쯤에 바꿔서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선화예고를 합격했고 제가 선화예고의 입학 등수가 한 37등, 38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그 학교 성적이 그때는 이제 8등급인가까지 있었나? 13등급까지가 있었나? 그랬는데 제가 한 5등급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신히 붙었죠. 그때 한 65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남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그 다음에 단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는 2명이고 63명은 이제 여자애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등수, 제 입학 등수가 37등, 38등이란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원했던 거는 선화예고 수석 합격.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에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실기시험에서 제가 바흐는 8등 그리고 이제 소나타를 12등 해가지고 전체 등수로 이제 65명 중에 9등을 했습니다. 9등이면 10등 안에 들었으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는 12등, 그 다음에 2학년 때 제가 브람스 바리에이션을 쳐왔는데 그때 잘 못 쳐가지고 등수가 많이 떨어져서 한 30등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학기 때도 고별 소나타를 쳤는데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어요. 25등가. 그때마다 항상 좌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는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멘트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콩쿨도 이화경영 콩쿨 아니면 무슨 다른 콩쿨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가는 것마다 예선마다 떨어지고요. 그때마다 실망하는 거, 아니면 국민일보 한 세대 나갈 때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열정, 열망, 음악에 대한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래서 제가 실기 1등을 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완전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다가 2학년 때 저조했는데, 공부도 그렇게 전 열심히 안 했고요. 그랬다고 고3 때 제가 실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92점 얼마가 나와서 실기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를 서울대를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저의 목표는 예종이었습니다. 예종을 가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부산음악 콩쿨도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저의 콩쿨 결과는 물론 학생음악 콩쿨도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뭐 이제 세종음악 콩쿨도 대상 타고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이저 콩쿨에서 상을 못 탔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2학기 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종 시험을 봤는데 거의 될 뻔했는데 제가 당일날 못 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종에 떨어졌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실망감을 안았고, 그 9월 10월 됐을 때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독일에서 유학하고 그런 거를 다 돌아보면 참 그것도 참 부질없었던 짓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굳이 예종 갔으면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서울대를 보려고 했는데 수능 성적이 또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수능 성적 비율이 굉장히 컸어요. 70이었어요. 수능 성적이 70이고 내신이랑 해서 실기 성적이 3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서울대를 못 보고 연세대를 봤는데, 연세대 1차에서 되고 2차에서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감사하게도 한양대가 돼서 한양대 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중에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양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양대를 정말 간절히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낮은 대학을 정말 간절히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한양대에 간 걸 너무 싫었고요. 내가 정말 그게 너무 싫었고 너무 괴롭고 학교 생활도 너무 짜증났고, 그 모든 것들이 참 그냥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았고, 그럼에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생활이 재미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에는 독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석사도 밟고, 석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학업도 계속 해나가고 하면서 제가 정말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그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자리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대학을 어디 나오고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대학 좋은 데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정말 멈춰가지고 좌절하고 내가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거기서부터 인생은 정말 정말 낭망의 길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조금 더 저조한 학교를 나왔어도, 유학을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해서 거기서 강사직을 얻거나 거기서 교수직을 얻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아, 내가 굳이 서울대 연세대를 나와서 내가 유학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어도 내가 저조한 학교를 뭐 그렇게 교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면 저조한 학교를 나왔는데도 독일에 나와가지고 좀 더 좋은, 아니면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좀 더 좋게 유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 자체를 불태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신경을 계속 쓰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멀리 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나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정말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이고 내게는 정말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영상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저도 앞으로 정진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